프랑스 여행 하면 또 렌터카 여행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진짜 여행 고수들의 생생한 경험담만 쏙쏙 뽑아서 프랑스 렌터카의 모든 것을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렌터카 없는 남프랑스 여행은 그냥 절반만 한 거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자동차가 있으면 숨겨진 마을이나 정말 그림 같은 풍경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렌터카가 항상 누구에게나 정답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랑스 여행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시작됩니다. 렌터카의 자유냐? 아니면 초고속 열차 TGV의 압도적인 속도와 효율이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딱 정리하고 갈게요. 여긴 렌트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 자체가 필요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여행의 절반 이상을 놓치는 무조건 차가 필수인 곳들 말이죠. 과연 어디일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여행 목적지에 달려 있어요. 파리, 니스 같은 대도시만 콕콕 찍는 여행이랑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 시골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는 건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여행이니까요. 만약 여러분의 여행 버킷리스트에 이런 곳들이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보랏빛 라벤더가 끝없이 펼쳐지는 프로방스, 또 디데이의 역사가 숨쉬는 노르망디 해안, 에메랄드빛 물색이 비현실적인 베르동 협곡, 동화수동 마을 같은 알자스 와인가도, 자, 이런 곳들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렌터카가 바로 이 모든 풍경으로 들어가는 마법의 열쇠, 마스터키가 되어줄 겁니다. 특히나 저기 발랑솔의 광활한 라벤더 밭이나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고르드 마을 같은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은 아예 대중교통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차가 없으면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표를 좀 보실까요? 이게 바로 렌터카가 주는 계획의 자유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예요. 라벤더가 피는 시기가 고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으면 6월 말이니까 발랑솔로 가자. 7월 중순이네? 그럼 고도가 더 높은 소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최적의 장소를 찾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럼 이제 렌터카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히셨다고요?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잠깐, 막상 운전대를 잡으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아니 어쩌면 꽤 많이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그 도로 위의 현실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주유소에 가시면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디젤, 프랑스어로는 까졸이라고 쓰인 주유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렌터카의 거의 90%는 디젤 차량이거든요. 두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프랑스 렌터카의 90%는 수동, 바로 스틱입니다. 오토매틱 차량? 물론 있긴 한데요. 정말 드물고 가격도 훨씬 비싸요. 그래서 나는 스틱 운전은 절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행 계획 세우자마자 정말 누구보다 먼저 오토 차량부터 예약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낭패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차량 크기입니다. 여기 한 여행자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선 작은 차인 줄 알았던 푸조 308이 프랑스에선 엄청 큰 차처럼 느껴졌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의 골목길, 특히 오래된 도시의 주차 공간은 상상 이상으로 좁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작은 차가 유리해요. 그리고 가끔은 정말 황당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후진을 해야 하는데 기어가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겠죠? 알고 보니까 기어봉을 아래로 힘껏 누른 상태에서 넣어야 후진이 되는 방식이었던 거죠. 이런 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진짜 당황스럽겠죠. 운전 문화는 정말 극과 극이에요. 파리 시내, 특히 개선문 로터리 같은 곳은요. 거의 무법지대입니다. 다들 엄청나게 빠르고 공격적으로 운전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런 차들이 고속도로에만 올라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가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쓰고 주행은 오른쪽 차선으로만 하는 칼 같은 질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나라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운전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여행 경비를 지키고 불쾌한 경험을 피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숨겨진 규칙과 비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모르고 가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45유로의 함정입니다. 잘 들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과속이나 주차 위반을 하잖아요. 그럼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겠죠. 그런데 그 전에
렌터카 회사에서 먼저 여러분의 카드로 약 45유로를 청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정보를 경찰에 넘겨주느라 우리가 일 좀 했다는 명목의 행정수수료예요. 실제 벌금과는 아예 다른 돈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 기호 3개만 기억하면 아주 쉬워요. 알파벳 T가 그려진 곳은 우리나라 하이패스 같은 거니까 피하시고요. 신용카드 그림이 있으면 카드로, 동전 그림이 있으면 현금으로 내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가끔 지폐를 안 먹는 얄미운 기계들이 있으니까 동전은 항상 넉넉하게 준비해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자,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빨간불이어도 우회전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별도의 우회전 화살표 신호가 있지 않은 이상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건 그냥 신호 위반입니다.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 이건 한국에서의 운전 습관을 완전히 잊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안전, 특히 차량 털이 문제입니다. 에이, 잠깐인데 뭐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도시에서는요. 차 안에 가방이나 쇼핑백, 심지어 재킷이라도 보이면 그냥 표적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모든 짐은 트렁크에 혹은 차 안에서는 발밑에 안 보이게 꽁꽁 숨기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쵸?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핵심 내용들을 모아서 여러분의 완벽한 프랑스 로드트립을 위한 최종 청사진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예요. 첫째, 도시와 도시 사이의 먼 거리는 기차로 편하게, 그리고 소도시나 시골 구석구석은 렌터카로 자유롭게. 둘째, 차는 무조건 작은 차로, 오토매틱은 빛의 속도로 예약하기. 셋째, 가장 중요한 규칙. 뭐라고 했죠? 맞아요. 빨간불 우회전은 절대 금지. 넷째, 톨게이트 비용이랑 혹시 모를 행정수수료를 위한 비상금은 따로 챙겨두기. 그리고 마지막, 내 짐은 소중하니까 절대 차 안에 보이게 두지 않기.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맞아요. 결국 프랑스에서 렌터카를 빌린다는 건 그냥 차를 빌리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길을 벗어나 나만의 길을 개척하고 이름 모를 작은 마을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나는 그런 자유를 사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걸 알게 된 여러분이 발견할 프랑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떠나는 일만 남았네요.